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는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장 재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양한 이슈를 또 준비했고 저희가 8시 30분께에는 프리마켓 특징주들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일발장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이렇게 미국장이 좀 쉬니까 간밤에 좀 편하게 잤나요? 사실 미장이 네. 쉬니까요. 네. 뭐 우리 시장도 어제 굉장히 좀 좋았고 네. 유럽도 좋았잖아요. 네. 미장이 한 일주일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네. 잠도 이런 편히 자고. 생각도 좀 들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로 이제 들어가는 자금들이 뭐 우리나라, 유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확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특히 이제 원화 강세의 효과가 아마 이제 우리 나옵니다.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뭐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네. 오늘 일발 종목은 최근에 또 좀 이슈가 좀 뜸했던 반도체 쪽. 좋아요.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도체 이제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미 우리 국내 증시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좀 강했죠. 맞습니다. PI가 뭐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 한빛 레이저, 그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SKC. 맞습니다. 네. SKC 이런 네.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언급은 좀 됐었는데 연초에 이제 급등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한 3, 4개월 동안에 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주가가 제법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죠. PI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넘게 이제 네.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 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였던 이유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이 유리기판 도입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이제 맞아요.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뭐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에 뛰어든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만 있었는데 어저께는 2028년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유리기판을 이제 도입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를 딱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원전 이슈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체코 두코반의 원전 착공이 2029년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뭐 건설주, 원전주 다 지금 급등을 난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8년에 상용화 된다 그러면 공급을 하는 기업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삼성이나 SK나 뭐 기술 개발 같이 하고 있고 협력을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을 거 아닌가. 그다음에 2026년, 7년 뭐 요쯤 되면은 상용화에 대한 이제 준비가 다 셋업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용화입니다. 상용화. 맞습니다. 예. 상용화라는 건 예. 이제 대량 생산을 예. 의미하는 거기 예. 때문에 2028년부터 대량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특히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 연초에는 요 두 기업이 오히려 거꾸로 삼성전자 쪽에다가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유리 인터포저도 우리 같이 공동 개발 한번 해보자라고 역으로 제안을 했을 정도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확실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학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용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필옵틱스 주가를 좀 들어올렸고 네. 뭐 원론적인 얘기 차원에서 이제 유리기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유기나 이제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한계에 좀 봉착을 네. 좀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세 공정이 계속해서 이제 좀 심화되면서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2나노 더 나아가서 1나노에 대한 네. 얘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유기기판 같은 경우에는 표면 평탄화에 이제 한계가 봉착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같은 기판 안에 정말 잘게 쪼개더라도 선폭보다 이제 더 잘게 쪼갤 수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세 공정이 이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배선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 미세 공정이 심화가 될 수가 없는 단계에 이제 봉착을 좀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열 전도와 이제 발열 때문이에요. 요즘에 기판들이 계속 대면적화되고 있고 특히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열 전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판이 휘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소재가 유리로 이제 대두가 좀 되면서 유리는 열에 일단 내성이 있잖아요. 강하죠. 네. 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대면적화가 실리콘이라든지 유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편하다. 유리 여러분들 뭐 빌딩에 유리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찍어낼 수 있잖아요.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칩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유리는 굉장히 좀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 딱 문제가 뭐냐? 유리는 치면 바로 깨진다. 네. 그래서 이게 내구성. 잘 깨지는 네. 내구성에 네. 대한 이제 문제만 극복을 한다면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는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TGV, 트루 글래스 이제 비아라고 네.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HBM에서 이 비아홀 뚫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에도 이 비아홀을 뚫어가지고 이 기판을 이제 가로지르는 선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필옵틱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8년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공급망의 이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필옵틱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 전략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삼성물산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14만 원 딱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분명히 주고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태용도 제가 가격을 딱 깔아드렸는데 그 가격 분명히 어제 찍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도 막 5% 이상 또 추가적으로 어제 상승을 하고 또 있기 가네요.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정해드리는 가격을 정확히 좀 보시고 그 가격에 진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원고 넘겨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수정해가지고 네. 매수가를 35,000원 어제 종가 근처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35,000원 딱 기다리셨다가 장중에 분명히 이제 그 자리에 한번 저는 준다라고 보거든요. 35,000원 가격 딱 기다리셨다가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도 조금 올려가지고 42,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 상용화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최근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으로 42,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를 공략하는 거예요. 이제 빠졌다가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 흐름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가도 조금 올려서 31,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유리기판 쪽에 필옵틱스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속도를 굉장히 내는 것 같아요. 2028입니다. 네. 유리기판 상용화를 외치게 되면서 어제 관련주들 시세가 나왔고, 역시 대장주 뭐 SKC냐 필옵틱스냐 이야기는 많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용 쪽에 네. 필옵틱스들이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실리콘 휩니다. 그렇습니다. 이겨요. 예. 아무래도 또 삼성 쪽은 또 필옵틱스가 그렇죠. 대장주 역할을 네. 했기 때문에 SK는 SKC, 삼성은 이제 필옵틱스 이렇게 근데 이제 대장주 삼성이 역할을 외쳤으니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SK도 갈 겁니다만 자, 그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의 이슈로 갈 텐데 준호 매니저, 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그러게요. 지금 러시아가 사상 최대 드론 공습을 좀 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나섰는데 토러스라는 그 500km짜리 네. 그러니까 고도 제한 풀어버린 겁니다. 사거리 제한을.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대란이 나고 막 무기 업체들은 좀 조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죠. 방산주 이야기까지도. 뭐 아무래도 러시아를 좀 경고 차원의 어떤 이제 음. 행동이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또 푸틴과 트럼프가 한 2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휴전이나 종전이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는 정말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 전문가들은 올해도 넘길 것 같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예측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그 드론 자체가 지금 300대가 날아갔고요. 키우에.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한 70발로 지금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2명이 이제 예. 사상이 나와준 상태라서 이제 바로 이제 뭐 보복 포격이 있었긴 했지만은 실제로 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어떤 이제 전쟁이 다시 확전기로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미국의 어떤 침묵이 러시아 공격을 좀 부추겼고 다른 나라의 어떤 테러 제재를 위해서 확대하기 위한 어떤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트럼프도 화났어요? 네, 바로 이제 푸틴이 정말 미쳤다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이 다시 확산해 다시 한번 분노를 좀 폭발을 한 모습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전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네. 러시아의 어떤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경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독일도 지금 이제 같은 어떤 유럽 내의 어떤 이제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사거리 제한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다시 한번 러시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바로 또 러시아도 이에 대해서 바로 반발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독일을 필두로 유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과 그동안은 사실 군사 지원과 재정 지원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약간은 조금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렇죠. 반응이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이 사태가 정말 좀 심각해지고 있고 러시아가 정말로 이게 어떤 일부 영토 사실 어느 정도 일부 영토는 젤렌스키도 내주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 트럼프 말대로 확전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확전이나 아니면 네.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역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유럽 전역에서 군사 지원과 재정 지원이 다시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러시아 쪽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어떤 이제 군사적인 도발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자 종목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네. 예전에는 그 기대감이 가장 컸을 때,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이제 임박했을 때는 가장 큰 기대감이 적용됐지만 예.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정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너무나 노이즈가 많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소식이 나와주고 나서도 어차피 하루짜리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또 오히려 오늘 또 조정에 나서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네. 당분간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제일 마음이 좀 급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계속 충돌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아무쪼록 이게 이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시장 자체로는 네. 관련 종목들은 접근은 좀 제한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준호 매니저가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먼저 리딩을 했고 갔다가 뭐 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게 노이즈가 커지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또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판이 트럼프가 암만 자신해도 네. 지금 뜻대로 돼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영민 매니저,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사거리 제한을 푼다. 그러면 네. 토로스를 이제 수출한다. 그럼 뭐 영국도 우리도 있는데 이제 무기들 잔치가 되면서 또 하나가 이란도 지금 트럼프가 맞습니다. 못 풀고 있거든요. 네. 이 평화 무드가 아니라 전쟁 무드로 간다.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방산주들은 약간 수혜일 것 같은데. 약간이 호재죠. 아니죠. 호재죠. 네. 이게 어제도 이미 우리 국내 증시도 네. 어제 깨비증권이 현대로템 목표가를 16만 5천 원을 제시를 하면서 네. 어제 현대로템이 그 자리에서 갔어요? 장중에 10몇 프로가 네.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뭐 미국 휴장 속에 이제 독일 시장에서 라인메탈이 또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딱 그 재료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을 한 거.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죠. 한데 네. 어쨌든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은 방금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봉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 나설수록 뭔가 이게 좀 계속 더 확전되는 듯한 안 느낌이 돼요. 좀 들어요. 이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란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동 순방 때 네. 제가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 뭐 요것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 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네. 진행이 네.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확충에 대한 어떤 이런 경쟁적인 투자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방산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사실 이게 이제 전쟁을 놓고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를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그렇죠. 합니다만. 아이고, 하지만 뭐 저희는 또 주식시장을 좀 분석해드리는 역할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방산주들의 투심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으로 수출하는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쪽과 아시아 이쪽에 대한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방산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네. 어저께 현대로템이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 네네. LG 넥스원은 계속 또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또 조금 잠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시스템, 네.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라인 메탈 움직였고요. 아마 이제 사거리 제한 풀리면서 미사일 쪽 라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네. LIG 넥스원, 네. 또 하나 시스템 등등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파마 리서치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 많았잖아요. 도대체 왜 가냐, 아니 어디까지 가냐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4월 외국인들이요. 준호 매니저 우리나라한테 와서 의료에만 쓴 돈이 지금 2천억인데 네. 이게 순수히 뽑은 게 2천억이잖아요. 의료 보험에서. 네. 이런저런 것까지 그거는 아니겠지만 현금 박치기 이런 것까지 네. 치면은 이게 맞아요. 돈은 상당할 거죠. 공식이 1,800억이었으니까. 네, 뭐 레이저 기기뿐만 아니라 뭐 리쥬란 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슈링크 뭐 다양한 이제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뭐 명동이나 강남의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또 중국인 또 일본인 담당 이제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뭐 통역사는 물론이고 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명동 충무로 일대만 돌아다녀도 사실 이제 한국인 같이 생기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하는 거 들어보면 다 중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 여기 제가 가려고요. 네, 이제 가려고. 피부과 가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관광과 어떤 이제 그 관광이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뭐 한류 스타의 어떤 외모를 닮고 싶고 또 실제로 피부 관리와 또 이제 K 뷰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면서 이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이제 체험으로 이제 바뀐 지가 오래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의료 관광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계속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3월부터 이제 대규모 이제 단체 관광객 비자가 또 풀린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그럼 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의료 관광객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련된 패키지 상품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뭐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수요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연이어서 이제 K 화장품 또 K 뷰티까지도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최근에는 뭐 중국 쪽뿐만 아니라요. 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동남아시아 간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토바이 타시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다 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타요. 피부가 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K 뷰티에 대한 관심과 K-팝 아티스트, K-팝 아티스트의 어떤 피부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K 화장품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시술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K 의료기기의 어떤 수요는 계속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K 의료건강 관련된 패키지 상품과 정부 차원의 어떤 육성 정책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3분기부터 대규모 관광 비자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그 기대감이 하마 리서치를 필두로 관련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어떤 붐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와서 필러 뭐 아니면 보톡스, 네. 리쥬란 뭐 한 번씩만 받아도 이게 지금 맞아요. 어디입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는 뭐 종목을 좀 향한다면 어디로 좀 가볼 거예요? 일단 최근 들어서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약간 노이즈가 있긴 했었지만 클래시스가 그래도 이제 거론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내에서 슈링크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대 주주의 어떤 이제 매각 사태가 있었긴 했지만 이게 예전에는 막 삼성의 인수가 되냐 LG가 인수가 되냐 어차피 글로벌 기업의 어떤 인수 가능성은 굉장히 있었죠.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결국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너무나 좋은 게 아직까지 이제 클래시스가 미국 시장에 딱 진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루다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시장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1등에 또 지금 그 슈링크 매출을 몰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클래시스의 매출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미국과 중국 시장이 아니어도 지금 이제 브라질과 태국 시장의 어떤 주 무대로만 해도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클래시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약간의 어떤 매각 이슈에 따른 어떤 노이즈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물반 고기반인데 가장 좀 덜 오른 맞습니다. 클래스를 봤고요. 영민 매니저 글로벌 텍스프리 리뷰까지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파마 리서치를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뭘 따라가지 뭐 보톡스로 갈까 뭐 필러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후속주 말씀드렸던 휴메딕스가 거의 지금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필러라든지 이 주사제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좀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달바 글로벌이 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VT라든지 이런 화장품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이슈로 좀 던져주신 인바운드, 이제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까지 돈을. 이 피부 미용과 네. 관련된 이제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제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사가고 이제 밥솥 네. 사가는 게 이제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의료 관광을 오는 거, 피부 미용 시술 받고 피부 미용 관련된 제품 사는 게 이제 뜨고 있다. 근데 네. 단가 자체가 화장품이나 밥솥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작게 생각하면은 뭐 몇십만 원이지만 아, 여러분 아니죠. 리쥬란 예. 이거 시술 받는데 몇백만 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가의 이제 시술을 받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제 매출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우리 파마 리서치 얘기했지만 리쥬란 이 주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파마 리서치는 연고가 또 뜨고 있대요. 리쥬 이제 비넥스라고 하는 이 연고가 피부 재생 크림인데 이게 지금 약국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재생 크림 효과가 높다 보니까 심지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 약국 쫓아다니면서 이 연고 이제 찾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건 뭐 국내외 매출이 같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어저께 장중에 17%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예, 예. 연출이 되면서 또 이제 최고가를 좀 뚫었어요. 제가 사실 소개해드릴 때도 주가가 제법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단기 조정이 딱 들어왔으니까 그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5월 20일 날 소개해드린 자리가 딱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어저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었다. 1분기 때는 월 평균 매출이 한 83억 정도였는데 네. 제가 이제 성수기가 도래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4월부터 7월까지가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제 그렇죠. 들어오는 시기인데 예, 예.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네.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요게 이제 탑3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 미국,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된 맞아요. 분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월 평균 매출이 최소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로 점프업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목표가를 한 6,500원 정도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은 결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이제 시술 의료 관광과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수치가 다 나옵니다. 네. K관광,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소비액 작년 대비 83%가 폭증했다. 자, 왜 파마 리서치 등등 K뷰티들이 올랐는지 지금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다양한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뭐 무중 관련한 이슈도 하나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 S-오일도 3%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아마 유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는 어떤 종목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나요? 프리마켓에서 좀?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AI 기업들, 이제 오픈 AI가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솔트룩스를 비롯한 이스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예, 폴라리스 AI도 움직이고요. 맞습니다. 네, 폴라리스 AI도 네, 움직이고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모처럼 지금 3%대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 또 이제 우주 여행, 민간 우주 항공 업체에서 가장 큰 스타쉽 발사가 또 이제 오늘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 AI 기업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외적으로는 방산. 결국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다시 확산기로로 또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대, 롯데, 또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맞아요. 한 3에서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새롭게 좀 출발하는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모처럼 AI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 폴라리스 AI 또 그리고 솔트룩스, 이스토프트 같은 기업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실적 발표 또 컨컬에서도 AI 결국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고 엔비디아가 AI 어떤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이제 기술력 있는 AI 기업들은
강력한 솔루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옛날 시나리오 다시 출발이네요. 맞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네. 그다음 솔루션. 그래서 네. 결국에 네. 맞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건데 네. 결국 다시 폴라리스 AI 또 실질적으로 또 유럽 어떤 대권 후보의 또 강력한 또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폴라리스 AI 또 그리고 이스토프트 또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솔루션 쪽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간밤에 또 맞습니다.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라고 하고 오늘 맞습니다. 또 스타쉽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사도 스타쉽 있고 발사, 시험 발사 앞두고 시험 있어요. 발사가 네. 있어가지고 막 겸사겸사 이제 하늘을 나는 쪽. 네. 또 그 아까 말한 사거리 제한 풀리는 맞아요. 무기도 또 약간 미사일 쪽이기 때문에 탱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쪽 수혜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 라인들 함께 자 사전에서 프리마켓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 LS 마린 솔루션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성증자, 신규 투자. 자 여러 가지 네.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 해저 포털 케이블 건조한다. LS 마린 솔루션 한번 좀 보도록 네. 할까요, 현민이죠? 그전에 알테오젠 먼저 잠깐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알테오젠이 이제 어제 이제 주가가 저점 딱 찍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3%가 3% 대. 넘게 네.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알테오젠 어저께 이제 회사 주요 이제 임원 부사장이었나요? 인터뷰한 기사들이 어제 오후에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키트루다 이제 SC 제형 변경하는 과정에서 머크사가 일단 키트루다 SC 제형 변경을 출시하는 시점을 10월 1일로 딱 못 박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좀 암초가 할로자임의 어떤 특허 소송 제기한 거. 네. 그래서 머크사는 할로자임의 어떤 포괄적 특허에 대한 원천 무효 이제 심판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심판이 이제 개시가 되는지 여부 이제 결론이 나는 게 한 6월 7일 정도 6월 전후로 7일 이제 다 예상을 좀 왔어요.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시가 된다라는 건 할로자임의 포괄 특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이제 인용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니 알테오젠 시총을 감안하면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막 3%가 넘게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반영이 서서히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뭐 또 이번 주에 주 후반에 또 아스코가 또 개막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큰 같고. 문제 없겠죠, 알테오젠. 맞습니다. 6월 7일? 뭐, 지금 거의 뭐 한 90% 이상의 확률로 네. 개시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심판에 대한 이제 그 무효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의미로 제기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10월 1일 날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출시되는 게 문제가 없다. 없죠. 이렇게 6월 이제 해석이 7일.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작용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인데 지금 질문이 많아요. 현진킴님, LS 마린 솔루션 유상 증자 관련 설명 부탁드려요. 바라는 대로 LS 마린 솔루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LS 마린 솔루션 프리마켓에서 12%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LS 마린 솔루션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미래에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펩트론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예.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 이제 투자를 한 이유가 뭐 자기 자본의 거의 160%가 넘는 그러니까요. 투자 금액을 이제 네.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디테일인데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공시 담당자가 공시하는 순서가 바뀌었어야 돼요. 실제로 유증 발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아 이게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주주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급등하다가 느닷없이 유증 계획이 같이 이제 따라서 발표가 돼버리다 보니까 10%가 넘는 또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는데 사실 유증 금액이 조금 크긴 커요. 반올림하면 거의 한 2,8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시총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금액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발행 가격이 이제 14,000원 정도니까 일정 부분 또 할인 발행이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유증 공시를 보시면은 다른데 뭐 운영 자금이라고 쓰는 게 한 푼도 없고요. 네. 전부 이제 어저께 공시 나왔던 시설 투자, 해저 케이블 포설선 이제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초에 LS 일렉트릭도 중복 상장, 뭐 쪼개기 상장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15만 원 찍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25만 원, 어제 26만 원도 넘어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펩트론도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9만 원대에 추천드렸는데 그게 네. 지금 22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됐을 때 펩트론이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3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제 펩트론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에 빅파마 기업들과 이 장기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이 체결되고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거구나. 요런 이제 논리가 이제 작용이 좀 되면서 주가가 대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유증 금액이라든지 유증의 이제 타이밍 그리고 이제 공시하는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호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건 향후에 제가 LS 마린 솔루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메타를 중심으로 한 이 해저 케이블 대형 프로젝트에 수주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해외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그에 따른 포석으로 해저 네. 케이블 이제 포설선을 미리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오히려 유증 악재를 좀 덮어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가격 전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S 마린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투자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받을까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제 유증 방금 말 전액 다 네, 신주 네. 시설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K 증시의 유증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그래서 이게 금감원에서도 또 약간 또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네. 시설 투자 금액도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네. 일단 최대 주주를 포함해가지고 LS 그룹 자체적으로는 니들이 얼마나 투자할 거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재원 이제 출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프터마켓 지금 프리마켓 감안하면은 17,000원대가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이 깨지면 오히려 단기간적으로 매수해서 저는 유증까지 받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에 아마 이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또 수주가 따라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17,000원이 좀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유증을 좀 받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LS 마린 솔루션 기술력은 실은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이 고장 나면 그거 누가 고칩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하지만 지금 유증의 규모가 너무 커서 혼동은 좀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준호 매니저 두 종목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LS이긴 한데 LS 일렉트릭 가고요. 네. 원익도 한번 가볼까요? 예. 원익홀딩스. 일단 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거의 24시간 일을 하겠다. 그래서 소파에서 잠을 청하면서 네. 그 이유가 이제 테슬라의 중요한 이슈가 로보택시도 있을 뿐더러 네. 이제 XAI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XAI의 전력기기, 회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잖아요. 네. 그럼 일론 머스크 그 천체가 네. 잠을 안 자고 거의 24시간, 거의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풀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이유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XAI AI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건설 확충. 확충.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LS 일렉트릭의 어떤 수주 물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과 또 국내에서도 뭐 100조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내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투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변압기는 또 국내 기업들 그중에 대표 기업이 LS 일렉트릭 변전 변압기가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동 쪽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봐야죠. 있다. 그래서 네. 제2의 어떤 조선 섹터처럼 결국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25%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가와 손절가, 익절가를 잡을 타이밍이지 않은가 보고 있어서 결국 LS 일렉트릭이 그래도 국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또 이제 H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이 3대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일에 완벽하게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 직전 고점이었던 3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어서
31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상향합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XAI가 있어요. 예, 요점까지도 함께 하고 원익홀딩스도 나오는데 네. 같이 리뷰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그 K 이제 휴머노이드 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엔비디아는 실적은 너무 잘 나올 것이고 거기서 네. 이제 이 생태계 특히 이제 우리의 플랫폼 기술력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같이 한번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알레그로 손, 결국 메타와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원익 로보틱스가 로봇 손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의 최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로봇 손이 얼마나 정교하고 사람 손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디테일한지의 어떤 기술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로봇 손 하면은 원익 로보틱스고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메타와 엔비디아와 손잡고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익 홀딩스가 아직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기주사인 원익 홀딩스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컨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이다 보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매수가 대비 28% 정도 올라와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6,000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6,200원으로 목표가 좀 상향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로봇 손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목요일 날 아침에 제발 젠슨 왕이 로봇 이야기를 해주기를 막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까요? 젠슨 왕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또 바로 직전에 이제 대만에 기조연설에서도 가서 컴퓨텍스에서도 이 했죠. 휴머노이드 네, 로봇 로봇 시장 얘기는 자체가 했어요. 50조 이상으로 50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다, 재확인될 해준다. 가능성이 높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 투자자들은 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영민 매니저, 네.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은데 대선 이 후보들이 증시부양에 이렇게 한 목소리,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보통 뭐 부동산 규제하겠다, 집값 잡겠다 뭐 이랬지 부동산은 오히려 좀 관심이 없고요.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 김문수 후보는 배당 확대. 지금 어느 후보든 다 증시 한번 밀어 네. 올리겠다라는 쪽입니다. 이런 대선 거의 못 봤던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증시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리 높여 외치는 건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네. 사실 통계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네.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달, 두 달 수익률을 보면 좋았던 적이 별로 없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1987 이후에? 네, 네. 이미 이제 이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예. 정작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인 또 혼선들도 좀 생기고 또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좀 다를 걸로 저도 이제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해줬던 것처럼 워낙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사실은 이걸 VS가 아니라 둘 다 해야죠. 네.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2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들 입장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굉장한 네. 부담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어찌 보면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또 촉매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9% 폭락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10만 달러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환율 빠진 것 때문에 1,000만 원이 지금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저는 시장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제 기여가 될 거라고 보고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LS 마린 솔루션도 다뤄드렸지만 유증에 대해서도 회사가 조금 더 좀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룸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게 이제 실제 실현이 된다면 뭐 코스피 3천도 절대 이제 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대선 테마 관련해서는 뭐 따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두 후보가 워낙 강력하게 지금 증시 부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 김문수 후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점. 둘 다 호재입니다. 둘 다 강력해요. 그거 꼭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은 최근에 지금 뭐 달러와 지금 이제 채권이 좀 흔들려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굳건하게 이제 11만 달러를 돌파를 가버린. 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또 관련 수혜 기업을 오늘 한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다날이라는 기업을 오늘 들고 와봤는데요. 예. 일단 지금 이제 EU 관세 관련해서 약간 다시 유예 조치가 나와주면서 다시 10만 8천 달러 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달러가 또 휘청거리고 약달러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그 수급이 결국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는 막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고 11만 달러까지 최근에 돌파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지 어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게 예전에는 개인들이 막 열심히 사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막 정말 좀 환호하고 정말 그 언론으로 보도도 계속 나왔는데 잠 못 자고. 최근에는 기관 중심의 어떤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더 강력하게 올랐고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다만 기관이 이제 묵직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결국 제도권에 확실하게 좀 편입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 가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에서 지금 이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이상을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보도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그동안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도 일단 가상자산을 4조 이상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근데 이 계획을 언제 발표하느냐? 조만간에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스 타임즈가 보도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트럼프가 정말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관련해서 막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뭐 이제 기축 자산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매입을 해 나가겠다라고 세금으로 사겠다는 계속 거죠. 언급을 네.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크게 부흥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와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정책과 교집합이 되는 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네.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의 디지털 자산위원회에서 또 전일 크립토 1000조 그리고 주가 5천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그렇네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네. 결국 이제 가상자산 쪽의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이제 가상자산 또 크립토 자산의 1000조 정도 이상의 어떤 시장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이 실물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라서 네.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흔들리는 것도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지금 이제 교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흔들린다고 봐요. 근데 결국 이제 가상자산 쪽은 지금 이제 뭐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육성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안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날일까? 근데 다날은 원래는 이제 모바일 간편 모바일, 결제 예.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가 자체적으로 다날 핀테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 어디서든지 이 가상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또 코인을 그렇죠.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도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유럽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도 협력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부 결제 시스템을 대부분 100% 전면 전자식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페이팔이 수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팔, 글로벌 1등의 글로벌 결제 기업인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또 다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아까 페이코인을 통해서 또 이제 자체 제휴사인 달콤 커피에도 실질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다날이 자체적인 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그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100% 전차 결제로 바뀐다고 했을 때 결국 페이팔과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다날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조용할 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사는 거는 갭이 뜬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관심이 좀 사라지고 좀 조용하고 조정이 나와줄 때 줍줍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다날이라는 기업을 오늘 토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가 다날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그 단말기 회사들 주가 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그 결제고 만드는 기계 네. 만드는 네. 다날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하면 맞습니다. 그 결제 플랫폼 만든다는 결제 거죠. 플랫폼도 가지고 네. 있고요. 예. 또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도 페이팔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자체적인 코인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이 확실하게 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네. 다날이 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다날은 네. 이제 달콤 커피라는 네, 맞아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네, 운영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 결제도 돼요? 가능해요. 맞아요. 이제 그걸 맞아요. 이미 시행을 하고 달콤 있어요. 커피에서? 네, 네. 달콤 커피에서. 자, 여러분 몇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네. 피자 사 먹을 날이.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네, 너무 맞습니다. 너무 지금 뭘로 사 먹을까요? 개당 뭐한 1억 5천 지금 되니까. 네. 쪼개가지고 네, 0.000 비트로 피자 먹을 날이 정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가 이제 3,400원대였으니까 그냥 3,4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원 수준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4,1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